네, 작전 리포트 이어가겠습니다. 주식명가 MTNW 허반석 어드바이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종목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근데 그에 앞서서 시장 이야기 간략하게 들어봐도 될까요? 네, 시장이 모든 지수들이 상승을 하고 있고 우리가 장기 추세상 중요하게 보고 있는 200주 이평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거래일 동안 미국의 주요 지수들이 5% 이상 올랐는데 우리 지수도 그러면 동반 반등이 나와야 되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1%의 상승 이상으로 시장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이 지금 방송에 들어오기 직전까지 약 9,700억 원 이상의 선물 매도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우리 시장의 기관 프로그램 매도 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이고 지수 저점에서 제가 시나리오를 하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수 하방에서 매수를 적극적으로 하는 주체는 금융투자입니다. 금융투자는 단기적 성격의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수가 저점을 잡고 반등을 한 다음에 금융투자가 매물을 출회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 조정의 구간에 조금 보수적 투자자들은 그 조정을 이용해서 매수 접근을 하시고 지난 저점에서 적극적으로 위험을 사시는 분들은 차라리 지금 외국인들과 함께 매수를 하는 두 가지 전략. 적극적인 투자자는 저점에서 위험을 사고 그보다는 조금 보수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금융투자가 매물을 출회할 때 그 조정과 눌림목을 한번 활용해 보자라고 지금까지는 시나리오가 들어맞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오후장 들어서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좀 축소가 되거나 아니면 당장의 오늘이 아니더라도 내일 그리고 이번 주 안으로 외국인들이 차츰차츰 선물을 다시 매수로 돌아오는 흐름들이 우리 시장에 좀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지난 6월 저점에서도 동일했습니다. 하락이 나오고 반등이 나온 다음에 금융투자가 매물을 출회할 때에 적극적으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기보다는 아래에다 걸어놓고 그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들이 좀 있었던 만큼 그 흐름들을 다시 한번 복귀해 보신다면 지금 시나리오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크게 나쁘진 않고 오히려 반등의 기미 아침에도 그 앵커님께서 하셨던 피봇이라는 단어 그 부분들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신다면 전 세계적으로 13일 CPI를 거치고 난다면 오히려 시장의 반등 추세는 아직까지는 살아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수급을 좀 살펴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홍콩 항생지수 뭐 5% 뛰고 대만 각권도 2% 이상 상승하는데 우리 시장만 빠져서 좀 속상해서 질문을 던져드렸거든요. 근데 수급 상황이 무너지는 아직 패턴은 아니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금융투자가 던지는 물량을 오후에 외국인이 받아만 준다면 저점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수급 계속 따져보셔야겠고요. 피봇을 이제 제가 포즈를 아침에 했거든요. 피봇이라 그러면 운동할 때 이렇게 몸을 트는 걸 피봇이라고 하는데 우리 시장도 이렇게 틀어주기를 기대하면서 종목 이야기 들어가겠습니다. 작전 리포트 그 예전에 말씀 주신 지난 금요일 날 말씀을 드렸던 현대오토에버. 이 종목이요 10% 이상의 고가 기준 수익률을 지금 달성했습니다. 딱 저점에서 잡아주신 거거든요. 기가 막혀요. 그때는 또 이제 저점 하단 라인을 평소와 다르게 이렇게 가로선을 그어주셨고 장기 이평선을 이렇게 잡아주셔서 만나는 자리였는데요. 박스권이었고 추세선상 바닥 구간이었고 1번과 2번. 1번 7월 저점에서도 매수해서 수익을 박스권 상단에서 실현. 2번 저점에서도 금요일 날 시장이 무너지고 방송하고 있는 와중에도 막 3, 4%씩 하락을 하고 있는 와중에 저도 겁이 납니다만 그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의 위험이지 기업의 변화가 1번 매수했을 때와 2번 매수했을 때가 차이가 있을까를 한번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익이 증가하는 기업에 대해서 저렴한 가격에 매수하는 전략 적중을 했다라는 말씀. 이러한 매매가 어떻게 본다면 제가 추구하고 있는 편안한 매매와 안전한 수익을 향한 하나의 툴, 차트상 저위 연구간 그리고 재무적 모멘텀, 이익이 증가하는 기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함께 하신 분들 일단 수익 축하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끌고 가는 전략 말씀을 주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기억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 새로운 종목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예, 열어보시면 일단 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배 만드는 회사나 아니면 요 기자재 만드는 회사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친환경 에너지 LNG가 뜬다. 그러면 LNG 관련 회사겠네요. 네. 선박용 초저온 본행제. 우리나라 본행제 하면 크게 한 두 가지? 그렇습니다. 한국카본하고 하나가 뭐죠? 동성 동성 화인텍. 화인텍.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어떤 기업이에요? 동성 화인텍입니다. 제가 못 맞춘 기업이네요. 네. 동성 화인텍 보겠습니다. 동성 화인텍 같은 경우에는 LNG 선박용 초저온 본행제 예. 전문 기업이고 한국카본과 동성 화인텍이 우리 시장을 양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성 화인텍이 이제 본행제 LNG라는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요. LNG 선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준비된 화면을 좀 보시면요. LNG가 친환경 에너지로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조선 기자재들 중에 여러 곳이 있습니다. 뭐 밸브, 배관 우리 여태까지 많이 봤었고요. LPG, LNG 탱크 쪽에 본행제. 본행제라고 한다면 기체잖아요. LNG 가스니까. 네. 그 기체를 초저온 상태로 하면 액화가 되겠죠. 그럼 그 액화 상태로 유지를 시켜야 운반하기에 부피가 적당한 거죠. 예. 기체는 부피가 크니까 커요. 운반하는데 또 경쟁력이 안 나오니까 그것을 액화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 온도, 초저온을 유지시키는 본행제라는 것을 예. 동성 화인텍이 공급을 하고 있고 그리고 동성 화인텍 같은 경우에는 LNG 탱크, LNG 연료 탱크까지도 상당한 수준의 연구 개발이 달성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기업에 대해서 이제 LNG의 무기화, LNG, 천연가스, 에너지의 자원화 이런 이야기들이 러시아발 리스크로부터 꾸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북반구, 유럽의 겨울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유럽에서는 겨울 에너지난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지금까지는 해상, 노드스트림을 통해서 공급을 받아왔는데 그것이 이제 막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대안으로는 해상 운송밖에는 대안이 없다. 그래서 LNG 운반선에 대한 발주가 늘어나고 있고 예.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기자재, 본행제 업체도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예, 가스 요만큼 되는 가스를 물로 만들어서 이렇게 네. 줄여서 가지고 가는 거 엄청 차갑게 만드는 그런 본행제 기업입니다. 이제 발주가 중요한데 최근 이제 LNG선 발주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육상에 대한 운송이 어려워지니까 LNG 운반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수주를 봤을 때 전 세계적으로 80% 가까운 수주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선박, 조선, 기자재에 대한 업황이 좋았죠. 예. 그런데 기자재 그중에서도 LNG와 관련된 부분을 우리는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이야기. 네. 사실 이제 세계적으로 LNG 선박은 우리나라가 싹쓸이 한다고 그렇습니다. 해도 무방할 거예요. 예, 요거는 교역량이네요. 네, 다음 화면을 좀 보시면요. LNG 교역량이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동성 화인텍의 수주 잔고도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수주 잔고가 20년, 21년, 22년 1분기, 2분기, 3분기 꼬박꼬박 상승을 해주고 있다라는 네네. 부분이고요. 그리고 매해마다 아랫부분에다가 제가 빨간색 글씨로 적어드렸는데요. 수주 선박 그 대수도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동성 화인텍이 수주하고 있는 수주 잔고 또한 증가하고 있다라고 또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주 잔고가 늘어나는 숫자 그리고 매출액이 늘어나는 숫자인데 사실 매출액 상승률보다 수주 잔고 상승률이 더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물량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앞으로 수주 잔고에 따른 매출과 이익에 대한 안정성도 담보를 하고 있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신규 수주 추이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 이게 작년인가요? 그렇습니다. 오, 많이 늘었네요. 그러면 이제 동성 화인텍의 신규 수주 추이와 LNG 운반선의 발주 추이인데 17년도 15척, 18년도 66척. 그렇습니다. 51척, 52척, 74척, 그리고 7월 말 기준 올해 103척까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LNG 운반선에 대한 발주가 늘어나고 네네. 있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본행제를 납품한 동성 화인택의 수주 잔고도 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올해 반기 기준으로 이미 5,500억 달성을 목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1년치, 그렇습니다. 이거는 우리 반 정도. 그렇습니다. 근데 넘어갔죠. 그래서 두 작년도. 개를 합산했을 때에 현재 반기 기준으로는 1조 원 이상의 수주 잔고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앞으로의 재무적인 걱정은 좀 덜어놔도 좋을 것 같다라는 결말입니다. 예, 이제 실적 봐야 되겠죠? 다음 보겠습니다. 자, 매출액이 35% 늘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2분기에? 매출액이 2분기 기준으로 전년 네. 동기 대비 25% 늘어났고요.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YOY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줄어들었는데 직전 분기 대비를 보았을 때는 348% 증가를 했습니다. 순이익도 마찬가지로 250% 직전 분기 대비 상승을 했는데 네. 여기를 보시면 1, 2, 3, 4분기입니다. 그러면 영업이익률도 그렇고요. 영업이익도 그렇고 당기 순이익도 그렇고 2분기를 저점으로 2분기를 어떻게 본다면 당기 순이익 측면에서는 1분기 저점인데 2분기를 저점으로 모든 것들이 회복을 하는 흐름들이 좀 나온다. 네. 그러면 21년도에 영업이익 4분기가 82억 원 정도 했는데 네. 올해 4분기가 83억 원이기 때문에 와. 이제는 이익의 추이가 하향해서 다시 상승하고 올라가고 있다. 그런데 수주 잔고를 봤을 때는 그 다시 올라간 턴어라운드 이후에도 추세를 살려가서 상승할 여지가 보다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25%로 수정을 해야겠습니다. 다음 보시죠. 자, 요거는 이제 저희가 이야기를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차트 보겠습니다. 자, 차트상으로는 어떤 흐름이 나왔을까? 한때 이제 태조 이방원에 조선이 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때 조선주랑 같이 급등을 했었던 건 사실 밸브 기업들이거든요. 맞습니다. 이런 본행제가 그렇게 빛을 보진 못했습니다. 이제 시기가 왔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역사적인 추세 저점들을 본다면 코로나 팬데믹 때도 200주선 초록 색깔 라인, 예. 네, 그 금세 반등을 좀 보여왔고요. 역사적으로 우리가 이익의 추이를 봤을 때도 이러한 흐름들이 좀 나온다. 그러면 지금 이 추세 저점에서 200주선과 함께 지지를 해주고 있는 흐름들이 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따박따박 지지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구간에 대한 지지들은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좀 보신다라고 한다면 네. 지금 현재 저점을 훼손하지 않고 있는 추이가 지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모멘텀이 플러스 알파로 또 있는데 네. 그 IMO 2020 발효에 따라서 선박들의 연료가 벙커 CU에서 저유황유나 LNG선으로 친환경 에너지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LNG 운반선의 탱크뿐만 아니라 동선 화인택 같은 경우에는 LNG 추진선의 연료 탱크도 제작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라는 점 한 가지. LNG 연료 탱크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한다면 액화 수소 연료 탱크도 충분히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을,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 그렇게 본다면 경쟁사 대비 수주에 있어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요인들이 남아있다라는 점이 하나의 투자 포인트로 삼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가격 전략이 궁금하네요. 사실 현재가 부근에서는 차곡차곡 담아가시는 전략도 나쁘지 않겠다. 그러면 네. 11,000원 언저리가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마다 현대 오토에버도 그랬고요. 동성 화인텍도 시장의 조정을 이용해서 하나하나 모아가시는 전략 말씀드리고 싶고요. 1차적으로 14,000원에 대한 목표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한 가지 시간은 없는데 간략하게 이제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서요. 지금 앞서서 조선사의 수주 잔고가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근데 왜 조선주를 안 보고 본행제로 보시는 거예요? LNG 이제 유럽의 겨울이 왔을 때에 예. LNG에 대한 이슈가 조금 더 부각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곳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육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해상 파이프라인이 좀 파괴가 됐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한 복구가 늦어지거나 아니면 유럽에서의 LNG 수급 루트를 이제는 육상이 아니라 해상으로 하겠다라는 기조가 점점 더 깔림에 따라서 발주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익의 추세가 단기적이기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본행제, LNG와 관련된 부분들은 꼭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이야기
다시 예, 듣고 시간상 싶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 못다한 이야기는 무료 방송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코스닥 시장이 너무 무너지고 있잖아요. 이 수급 상황을 꼼꼼히 점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시장 이야기도 이곳에서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명가 MTNW 허반석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